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상현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수한 파트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을 텐데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실력도 한 단계 업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부터 5항까지 합,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느냐? 등비수열의 합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재미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론이 담겨 있을까요? 자, 등비수열들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으쌰. 자, 등비수열을 n개만 쓴 게 아니라 연결해서 n개해서 3n개까지 전부 다 썼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요 n개의 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sn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만큼 합을 우리가 s 당연히 en이라고 할 텐데, 자, 이 두 번째 요 합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구하는 방법 없을까요? 잘 관찰을 해보면 그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항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얼마만큼이 더 곱하기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Rn승이 더 곱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꺼내놓고 공통으로 꺼내놓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와우 어떻습니까? 여기 부분은 원래 주어져 있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랑 그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죠.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가 R의 n승 곱하기 Sn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둘을 합하면 되니까요. Sn 공통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처리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만큼 합을 우리가 그러면 S3이라고 할 텐데,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 부분부터 이렇게 관찰을 잘 하게 되면 R의 2n승의 AR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Sn 곱하기 R의 2n승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Sn은 Sn이라고 치는데 S2n이라는 것은 Sn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하겠다. S3n이라는 것은 이 녀석들을 다 더하기 하는 거니까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런 관계 이해가 돼 있는가? 자, 이 관계를 좀 안다면 이 결과가 이 결과는 문제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5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 20 얼마가 되겠습니까? 와, 1을 약분하니까 25가 되겠고, 그러면 R의 n승이 2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1 더하기 24, 요거 25로 처리될 텐데 24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24 제곱을 해야 되는데요. 24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은 16에 96입니까? 48 처리가 되는 거니까 576이 되겠고요. 다음 이곳에다가 24를 또 더하게 해주니까 와우, 600이네요. 자, 그럼 601입니까? 600일에 또 다시 또 2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1202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답까지 구해 갔는데 이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SEN이라는 것은 1-R 분의 A의 1-R 2n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제 이 파트 부분을 1-R n승하고 1 플러스 R n승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살펴봐도 되겠죠. 물론 3n도 똑같이 처리해도 되고. 자, 그런 것보다 저는 원래 수열의 이 논리 관계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 이 뭐 공통 부분 이렇게 끄집어내고 나머지 파트 부분이 자,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항하고 똑같다라는 관계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관계 모양 SN, SEN, S3N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통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물론 수식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논리에 의해서 수식을 만들 수 있는 이 과정을 학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1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에 쫙 식이 써져 있는데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 그때의 최소 값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식을 어떤 형태로 관찰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제곱을 해서 4AK 더하기 4K 제곱 이렇게 쓰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요,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A 제곱 시그마 더하기 4A 시그마 K 더하기 시그마 4K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시그마 규칙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계산이 이루어지죠.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숫자로서 계산 결과가 넣어질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요 A는 끝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A의 2차식 이렇게 식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이 관점도 관점이지만 지금 뭐 나중에 최소 값까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계산을 전부 다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 값이 아니라면은 굳이 뭐 일부 부분은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써보게 되면 이게 K는 1부터 10까지 하면 1 이렇게 됐으니까 계산 결과 10이 되겠죠. 10A 제곱 됐습니다. 자, 여기는 시그마 K입니다. 시그마 K 2분의 N 플러스 2 계통인데 문제가 지금 10을 집어넣은 거죠. 2분의 10, 11, 55가 되겠습니다. 4 곱하기 55A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4 시그마 K 제곱 6분의 10, 11, 21 이렇게 처리됩니까? 3, 7이 21 2는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22 7, 27이 14 하나 올라갑니까? 자, 이거 뭐 공통 끄집어내는 게 더 좋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뭐 그냥 계산해두죠. 뭐 27이 14 계산해둘까 말까요? 아, 마음이 좀 이리다 저리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40 계산해 놨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겠다. 자, 이 의미를 이제 위에서 이제 그냥 A의 2차식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이런 2차 함수라면 최고차의 개수가 슉 최고차가 양으로 돼 있으니까 꼭지점의 A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4, 55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5가 이게 11 곱하기 5 이런 관점으로 보면 5, 20이 되니까 20 이렇게 약분되니까 됐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11에서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 값은 이렇게 이제 구해가면 되는 거죠. 자, 최소 값을 구해야 되니까 10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겠고 다음은 4 곱하기 5 곱하기 11 곱하기 또 대입을 하니까 와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게 곱하기 할 의미가 없습니다. 1540 일단 썼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11 제곱이 되는 거니까 20에서 알겠습니다. 11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0에다가 154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아까 11 공통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1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1540 됐습니다. 자, 0에다가 4에서 1 빼니까 3이고 뭐 5에서 2를 빼니까 330이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마이너스 11 나왔고 330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두 개의 값을 또 더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319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구했습니다. 우와, 마지막 산수 과정이 한참 또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은 좀 하면 되니까 뭐 어렵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문제 형식에 관한 건데, 자, 주어진 부분이 자, 최소가 되는 A 값, 요 표현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A의 2차식의 관점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부분들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최소 값까지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산수를 해야 되지만 뭐 가령의 최소가 되는 이 m값만 물었다면 이 부분에 더 이상 안 하고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어떻게 됐습니까? 4 시그마 k 뭐 이런 형태로서 이제 이게 이제 m값 이렇게 뭐 처리해서 이제 가볍게 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관점 자체가 A에 대한 2차식의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뭐 산수도 시그마 규칙까지 공부해야 되는 규칙들이 쭉쭉 등장하는 거니까 산수도 나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문제 바라보는 관점 부분이 이제 확실히 학습되기를 바라면서 체킹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학습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N까지 합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야 될 값이 주어져 있는데 합이 주어져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일반항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SN이
n제곱 플러스 3n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n의 2차식이 되어 있고요. 상수항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뭡니까? 완벽한 등차 수열의 합이죠. 됐습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걸 Sn-1 해서 식을 써가지고 빼서 구할 수도 있지만 AN을 좀 더 빨리, 자, 최고차항 계수의 2배 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S1 이퀄 4가 되니까 이 부분이 A1 돼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일반항을 좀 빨리 구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일반항이 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 값은 1부터 몇 까지 되어 있나요? 20까지 되어 있습니다. 2K 플러스 1에다가 2K 플러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야, 요 식을 이렇게 숫자를 크게 해야 되나요? 자, 저는요, 전부 2를 끄집어내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를 딱 꺼내놓고 K 됐습니까? 20까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부분 분수에서 나온 거죠. 4분의 1 있는 상태에서 저 부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시그마 어디로 사라졌나요? 여기 시그마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제 최고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제곱제곱 대입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20을 집어넣으니까 21, 22분의 1 처리가 되겠죠. 자, 규칙에 의해서 제곱 지워져 갑니다. 자, 그러니까 남는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4분의 1이 있고요. 2분의 1 빼기 22분의 1. 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분의 11을 곱해야 되나요? 11 빼기 11 처리돼서 자, 22분의 10인데 1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또 있으니까 약분을 또 하나처럼 해주면 5 되고 또 2 남습니까? 그럼 44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주 숫자 독특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44분의 5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분수 형태로 나온 것을 처리해가는 과정. 부분 분수 고치기. 봅시다. 합 나와 있어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판단을 좀 빨리 하셔야 되겠고요. 그를 통해서 또 자, 이렇게 빼서 계산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해석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AN 구해가는 부분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조금 좀 이해해서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부분 분수 나온 것은요, 열심히 자, A, B 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것은 B-A 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원리였죠. 자, 그 원리 적용해서 이 부분이 이쁘게 처리된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전에 이제 숫자가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4 이렇게 이 공통권에서 4분의 1 만드는 것은 좀 더 센스 있게 한 행동이라는 거 좀 아시겠죠? 자, 산수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일부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이론을 결합해서 하는 문제를 만든 아주 이쁜 그런 문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확실하게 학습 잘 하길 바라면서 11번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삼각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2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고요.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값의 최소값. 최소값이 조금은 특이한 표현이군요. 자, 어떤 표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초이론 공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는 진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높낮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최대 최소. b 값은 주기, 원래 주기를 뭐 이렇게 b의 절대값으로 나눈다 이런 거죠. 자, c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이죠. 자, d는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고 이거는 이제 최대 최소하고 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는 뭐죠? a 절대값 플러스 d 해주면 최대,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d 해주면 최소. 됐습니까? 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최대, 최소, 주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공부했느냐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기초 이론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적용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뭐 a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d 평행이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위까지 갔으니까 우와 위에 4 말해 4 A값 그냥 4 끝났습니다. 우와 이렇게 쉬울 수가. 자 그럼 주기 한번 볼까요? 주기는 원래 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주기는 2파인데 B의 절대값인데 그냥 B 양수니까 그냥 B입니다. 자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빼니까 12분의 4파이. 야 12분의 4파이 12분의 4파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와 요거에 또 몇 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2배를 한 것이 완벽한 주기가 되겠죠. 됐습니다. 요거 이렇게 약분하게 되니까 3분의 파이죠. 자 2파이 2파이 소거되니까 자 끝났습니다. B 값도 3으로 딱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최대 최소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의미를 알겠군요. 우리가 삼각함수가 이렇게도 그려져 있는데 평행 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요 이게 요만큼 평행 이동된 건지 여기 부분 보면 이만큼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와 이게 계속 연결되고 앞에도 또 연결돼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만큼 평행 이동됐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주기가 더 이렇게 하나 더 추가돼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평행 이동을 조금만 하십시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인 그래프였으니까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만큼이니까 평행 이동을 1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조금 문제 좀 대입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A 값이 4였으니까 y는 4 사인 근데 b 값이 구해졌죠. 자 어떻게 식사했을까? b 3x 빼기 c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평행이동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3분의 c만큼 평행이동 되는 것이 이건데 이 부분이 얼마다? 12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최소 그렇다면 c 값도 얻어졌습니다. c 값은 그럼 뭐가 되겠죠? 4분의 파이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파이 분의 a 곱하기 열심히 곱하는 겁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이것도 보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나요? 그럼 팍팍팍팍 다 지워져서 최종 결과 얼마? 3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산수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 문제를 체킹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래프가 들어가게 되면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체킹한 거니까 자 반드시 복습을 잘 하게 되면 우리 학교도 나오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보 부분에서 이렇게 다 양양양 해서 이제 풀기 좀 쉽게 주어져 있고 좀 특이한 점이라는 것은 최소값 형태에 주어져 있어 가지고 평행 이동을 최소한 평행 이동하라 최소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평범한 이론 근데 내용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론 정리한 파트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12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상용고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계신 거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값을 구해달라. 변길이 B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하하, 변길이 B라면요, 뭐 이렇게 돼 있는 사인 법칙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 A 값의 길이가 2R 사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B 값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더 쓸까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변길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변길이 자체를 3K, 오케이, 이렇게 변길이를 놓고 했는데, 자, 요 결과를 이용해서 여기다 쭉쭉쭉 대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R분의 A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3K, B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죠? 5K, C라고 되어 있습니다. 7K 이렇게 해서 이제 변길이를 놓게 되면 이 결과가 2R분의 15K가 되는데 이 그 부분이 14분의 15 루트 3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소거되는 거니까 2R분의 K가 14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약분 더 알아내고요? 자, 우리는 센스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다 전부 다 사인 형태로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되겠죠? 2R분의 뭐 있습니까? B가 2배요. 자, 여기 2배요. 10K요. 그 다음 뭐였죠? 자, 빼기 A요. 빼기 3K요. 자, 그 다음 더하기 C요. 그럼 7K. 자, 요런 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럼 2R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14K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럼 14 집어넣고 14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삼각형에서 변 길이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 변 길이 B는 이제 우리가 가볍게 3K, 5K, 7K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변 길이하고 삼각함수. 와, 이건 뭐 곧바로 사인 법칙 이 관계 이용해서 쓰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부분을 눈치채서 잽싸게 계산 그리고 나중에 풀 형태 계산하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과정 이렇게 좀 대입 처리해주면 되가는 거니까요. 되셨죠? 자, 뭐 지금 이쪽 도형과 관련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이 부분들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13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각삼각형 ABC 두 꼭지점 BC의 대변에 내린 수선, 오호, 수선을 D라고 했습니다. 두 선분 교점 H. 그럼 H는 수심인가요? 와, 수선에 발해서 교점 수심. 와우. 각도 주어져 있을 때 AH 길이를 구하라. 아, 귀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심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 좀 찾아보기 힘든데,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서술형 바로 앞쪽에 있는 만점 방정 문제인가요? 자, 상당히 우리가 배운 이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와, 이런 문제까지 내다니. 자, 이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외접은 그리겠습니다. 원이 좀 동그라야 되는데 좀 찌그러져 있네요. 야, 큰일 났습니다. 이론 정리해 줘야 되는데. 자, 삼각형 ABC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수선의 발들을 쭉쭉 긋겠습니다. 우쉬 그어서 여기 만나는 점 H. 우리 이제 수심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H. 됐습니까? 수심입니다. 자, 중심이 좀 어딘가 있을 거고 중심 지나서 또 한번 쭉 이렇게 긋겠습니다. 중심 O. 수선의 발 내려서 M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직각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을 뭐 P 뭐 이런 식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긋고 또 이렇게 그으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모양을 좀 만들어놨는데, 자, 이거 왜 만들어놨을까요? 자, 볼까요? 자, 이게 좀 중심을 지나는 거니까 이쪽 C각이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자, 직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은 이 선 AH 연장선 부분하고 여기 PC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이 되겠습니다. 평행. 즉 선분 AH하고 선분 PC하고 수직, 이거 평행 웬 수직입니까? 평행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또 중심지라니까 저쪽 A각도 여기 또 직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저 여기서 여기 좌표 하나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Q 그 다음 또 뭐 AP 이것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평행이 되겠습니다. 평행. 됐습니까? 자, 이 HQ라고 얘기 줬는데 이 부분은 CQ가 이렇게 되는 거죠. CQ. 또 CH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평행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 얻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사각형 AHCP 이 부분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알겠죠. 평행사변형.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무슨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와, 여기에서 우리가 AH 평행사변이니까 이 AH 길이라는 것은 PC 길이랑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자, 다시 이 아래쪽 삼각형을 보게 되면 삼각형 OBM이라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삼각형 PBC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삼각형은 뭐가 될까요? 닮은 비 됩니다. 직각, B가 공통. 됐습니까? 자, 그럴 때 닮은 비는 어떻게 될까요? BO 뭐 보면 됩니다.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는지 OB 길이하고 PB 길이 이것만 보면 되죠. 반지름, 지름 이런 관계니까 닮은 비는 당연히 뭐 1대2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뭐죠? 슉 하겠습니다. 이 PC 길이라는 것은 OM 길이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2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AH라는 길이라는 것은 OM 길이의 몇 배다? 2배다 라는 이런 이론. 다시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정리하고 볼까요? 자,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수심까지 이 A하고 요 수심까지 거리 이 부분은 중심에서 여기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데 중심 O에서 M까지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길이 즉 AH 길이라는 것은 OM 길이의 몇 배다? 2배다라는 이런 이론. 와, 이런 이론이 즉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와, 좀 생뚱맞아 보이는 좀 상당히 어려운 이론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알았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문제에서 AH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삼각형이 되돌아가서 볼까요? 삼각형 주어져 있고 A 있고요. 자, 됐습니다. 길이 6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중심에서 이렇게 됐을 때 쭉쭉 이 각이 되면 이 각이 몇 도가 되겠습니까? 원주각 60, 중심각 120도. 자, 수선을 긋게 되면 이쪽 각 몇 도? 60도. 자, 요 길이 3입니다. 됐습니까? 와우. 그럼 이 길이는 이거 얼마가 될까요? 루트 3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OM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OM 길이는 루트 3. 그러므로 AH 길이는 얼마? 2 루트 3에서 정답을 구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심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은 사실 극히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개 없는 이론들 중에서 나온 이론, 자, 한 꼭지점에서 수심까지 이르는 길이는 자, 중심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2배가 되겠다. 이게 이게 누구죠? 이거 맞나요? 이게 정리? 이게 저 하도 오래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수학자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좀 너무 멍청해서. 자, 좀 찾아보시고요. 이 부분 좀 정확치 않은데 아마 대충은 뭐 맞을 겁니다. 찾아보시고요. 전 이론이 기억나서 이론을 좀 설명드렸는데 자, 귀한 숨겨져 있는 이론과 같은 그런 문제를 출제한 이 상용고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하는 절차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그 주어진 삼각형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중심 지나는 선을 그어서 직각되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평행사변형. 그래서 중간에 PC 길이하고 AH 길이가 같은데 PC 길이가 OM 길이의 2배 되는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2배 되는 이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많이 까탈스러운 이론은 아닌데 워낙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정리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불안하고요. 자, 2배 되는 이런 이론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AH 길이 구하는 자, 이런 어쨌든 매우 까다로운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론 설명 파트 부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자유스럽게 이 이론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의 충격이 큽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자, 0부터 2파이 범위수대 삼각 방정식을 풀이해야 돼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x 빼기 1 이꼴 제로. 자, 코사인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에서 플러스 2 플러스 1 처리 되겠습니까? 이쁘게 2코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코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 2, 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 코사인 x 값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값을 찾아가면 되겠죠. 자, 단위원 그리겠습니다.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x 값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이 각.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분의 1을 그었을 때 만나는 각. 자, 이렇게 세 개의 각이. 자, 그래프로 공부하신 분은 그래프 쫙 그려서 마이너스 1 그었을 때 각, 그 다음에 2분의 1 그었을 때 각, 이렇게 세 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여기는 3분의 5파이, 여기는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각도 3개 구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럼 2파이에다가 또 파이 이렇게 있으니까 3파이 처리되면 맞습니까? 자, 해서 정답 구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 풀고 나니까 그 다음 것들은 아주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 주어진 식. 자, 종류가 다르다면 한 종류로 열심히 바꿔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깔끔하게 정리했고 풀어서
계산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 다음에 각을 찾아가면 되는데 저는 단위원을 이용해서 단위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죠. 코사인 x값, 사인 y값. 그래서 x값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각도를 찾았습니다. 그래프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래프도 좀 각도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20번 서술형 다섯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술형 다섯 번째 문제는 상위구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건가요? 자, 수열에 대해서 40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자, 좀 특이합니다. 마이너스 1, 0, 1 이런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해봤더니 3이고요. 제곱해서 합했더니 15더라. 자, 그럼 어떻게 된가요? 마이너스 1이 도대체 몇 개 있을까요? 개수를 우리는 자, 이거 이제 S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0은 언급 안 돼 있고 1은요 몇 개가 있을까요? 개수를 T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개수가 0이겠죠 뭐. 그럼 0은 몇 개 있습니까? 40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시그마 AK라는 것은 숫자들을 다 더하게 하는데요. 이거 좀 다릅니다. 1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S 계산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이 S가 있으니까요. 자, 1이 T가 있으니까 플러스 T 계산되는데 이 결과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0은 뭐 계산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고 플러스 1이 S개니까 S고요. 그 다음 1은 제곱해도 1이고 더하면 또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5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T는 지구에 없습니다. 자, T는 9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순간 놀랐죠? 자, 그 다음 S는요. 자, 가서 빼면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래서 S 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갑자기 이걸 또 뭐라고 했습니까? S제곱 더하기 T제곱을 해서 문제의 답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6제곱 더하기 9제곱을 하라고요? 갑자기 숫자가 팍팍 커져가는데 좀 잘 처리되겠습니까? 36, 8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오후,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117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계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뭐가 특이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자, 요런 거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제 특이한 거죠. 그래서 그 개수를 0은 좀 관심이 없었고요. 그 개수를 정확하게 문제 주어져 있습니다. 더하기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이 S번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S 계산되겠다. 1이 T번 있다면 T번 계산되겠다.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되겠다. 계산 결과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결과를 구하고 제곱해서 합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설명 잘 이해됐기를 바라면서 상행고 마지막 문제 풀이 20번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